새해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근데 제가 만나봤던 부자분들의 공통점, 아 이분들은 이걸 진짜 하지 않는구나.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3년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연말까지 이걸 잊지 않고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 것, 그걸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올해 연말을 보내실 때 그래도 연초에 오영일 채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기억하고 있던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어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태도를 망치고 태도는 돈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굳이 부연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딱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이 천박은 무지랑 어떤 게 만났을 때 천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지한 것은 천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지한 거는 무지지, 그게 무지 자체가 천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에 뭐가 만나면 우리는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돈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돈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끔 우리 갑질하는 사람도 보고 백화점에서 뭐 주차관리 요원분들 무릎 꿇혀가지고 막 사과시키고 강요하고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돈을 만나서 천박해졌구나. 난 천박해지지 말아야지. 우리 천박해지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는 땡땡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저 괄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나봤던 부자분들의 공통점, 그들이 나는 이거 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께서 입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부자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분들은 이걸 진짜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낭비입니다. 어떤 면에서든 그들은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낭비 안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바로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낭비가 바로 시간인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막 흥청망청 낭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다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되게 바쁘게 사십니다. 근데 바쁘게 사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걸 인지하는 상태가 바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제가 같이 저랑 협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그거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가치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공부할까 말까, 그 세미나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되면 무조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돈은 쓸까 말까 고민되면 안 쓰는 게 맞고 어떤 자기개발이나 성장과 관련된 거에 고민되는 건 하는 게 맞다 라는 지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어떤 세미나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길래 저는 그런 거 가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너는 어떤 시간을 포기하고 그 세미나에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멍한 거죠, 그분께서. 그 뭐냐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일이 그분한테는 없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루의 삶이 빽빽하게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세미나라는 걸 참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갈 수 있죠. 근데 그 세미나 가긴 가는데 그 세미나에 가면서 나에게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일정들 중에 무언가는 빼야 그 세미나에 갈 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뺀 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그분도 그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이 빽빽한 일정 중에 뭔가 하나를 빼야 되는 게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진짜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낭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내가 어딘가에 가야 돼요. 어딘가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루 일정 중에 중요한 일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하루 시간 짧잖아요. 그 안에 엄청 많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난 여기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일정 중에 어떤 걸 포기해야 되지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빼면서까지도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루틴 생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루틴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추가가 될 때는 이게 추가되는 게 좋은지 추가를 안 시키는 게 좋은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경중을 따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일정 관리할 때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잘 되시는 거죠. 모든 일정이, 그 사람들의 모든 일정은 의미 없는 일정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시간을 소비할 때마다 그 시간을 소비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의미,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는 분과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맞이하면서 보내는 분과 어떻게 시간이 지났을 때 같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꼭 부자뿐만 아니라 어떤 업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 업종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지. 우리 회사는 김대리가 최고지. 우리는 이게 최고지. 야, 걔가 그걸 제일 잘해. 이렇게 뭔가 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포기하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모임에 참석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강연에 참석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항상 따져보는 거죠. 나한테 있는 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이걸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의미가 크냐, 이거를 계속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 시간 하루하루가 좀 알차게 지나가고,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조금 더 잘 사는 모습,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낭비는 바로 돈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우리가 흥청망청 낭비하려고 하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나는 이번 달에 돈 낭비하는 게 내 계획에 있어, 목표야, 뭐 이러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뭘 포기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돈은요, 제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 얼마는 저축으로 가고, 얼마는 생활비로 쓸 것이고, 얼마는 경조사로 빼놓고, 얼마는 나중에 뭐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돈이라는 것은 다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돈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돈 자리에,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불 좀 바꿔야겠어. 집에 이제 철 바뀔 때 이불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불 바꾸는 거 좋은 거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불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불을 바꾸는 돈을 한 달 뭐 3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쓰면서 뭘 포기했냐 이거예요. 이불을 사기 위해서 생활비를 포기했냐, 이불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포기했냐, 이불을 사기 위해서 경조사를 포기했냐, 뭔가는 포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딘가 내가 계획했던 돈에서 뭔가를 꺼내고 거기에 이불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인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계좌에 얼마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이거는 돈 낭비인 겁니다.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낭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낭비인 걸 낭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야 뭔가 바뀐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결과물의 모습이 현재의 난데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 그럼 그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는 바뀌어야 돼요. 뭔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나 돈
돈과 관련해서 낭비하고 있는데 낭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는 이번 2023년에는 우리가 낭비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12월 31일이 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올해는 낭비를 하지 않았어. 내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이런 걸 할 때마다 어떤 걸 포기하고 이걸 했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명확히 인지하면서 난 잘 살아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낭비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낭비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장과 성공,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죠.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긍정적인 좀 이렇게 밝은 에너지보다도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훨씬 더 그게 파급력이 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 사무실에 갈 때 제가 표정이 안 좋아요. 막 딱 굳어가지고 진짜 무표정으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이렇게 표출하고 발산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계속 뭔가 거리감 생기게 되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들은 평상시에는 똑같아. 근데 오영일이 쟤 왜 인상 쓰고 있지? 그런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또 표정이 안 좋으면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막 해맑은 표정으로 되게 신나 있어요. 되게 업돼 있어.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이러죠. 센터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질문하면서 같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들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오영일이 밝은 모습이 좋을까요? 어두운 모습이 좋을까요? 당연히 밝은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분들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분은 그냥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오영일이라는 제 삶은 그냥 오영일이라는 인생 한 편의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영일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누구냐면 저인 거잖아요. 제가 감독인 거예요.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드라마를 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드라마에 제 영화에 부정적인 캐릭터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저는 선언을 하고 단정지었고 그런 배우들은 캐스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캐릭터는 제 영화에, 제 드라마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제 주변에 두고 싶지 않듯이 남들도 제가 그렇듯 그들도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나 자체도 오영일이라는 사람 자체도 에너지를 내뿜는 게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어야 좋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주변 분들과 협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저는 커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에너지를 갖춰야 되는구나. 근데 나의 좋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지키려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갈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짓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늘 긍정적이고 늘 해맑고 늘 밝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밝은 에너지를 내뿜을 때는 좋아 하다가 그 에너지가 좀 안 좋아지면 저리 가 이러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사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투덜대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우리가 에너지를 나눠줄 필요가 없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너한테 도움 된다고 만나고 도움 안 된다고 안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에 따라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장이나 성공 그리고 행복에 강한 열망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두루두루 다 그냥 중학교 때 만나면, 고등학교 때 만나면, 대학교 때 만나면 다 친구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만나고 저런 친구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늘 이렇게 투덜대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그 투덜대는 것 또한 재밌었거든요. 저도 그냥 투덜대면 같이 투덜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막 투덜대고 막 누구 험담하고 그래. 그럼 그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성장이나 성공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런 친구를 만나고 왔을 때 내 에너지가 깎이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야겠다. 이렇게 점차 이제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나니까 제 에너지 관리는 엄청 잘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포츠 스타들이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보면은 자기에게 자기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왜? 자기는 잘 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싶으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 사람은 골라서 만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영일이라는 인생 영화, 오영일이라는 드라마에는 부정적인 캐릭터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어딘가에서 뭔가 이렇게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은 낭비하지 않더라. 그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 돈, 에너지, 세 가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2023년 키워드 중에 하나로 낭비하지 않는다, 이 낭비, 이 두 글자만 머릿속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도 연말이 됐을 때 뿌듯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